네, 안녕하세요. LG U+ CHO 부문의 AX 인재 개발 담당 이노베이션 COE, 좀 팀 이름이 길죠. 최혜경이라고 합니다. 좀 제가 직관적으로 그 발표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 사실 AI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지만, 이 데이터가 처음에 어떻게 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앞단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려 보려고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22년에 LG U+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LG U+에서는 공식적으로 구글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서비스가 워낙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를 각 서비스별로 따로따로 수집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분석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글 어널리틱스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전사 표준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재는 그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됐냐면, 약간 그 인터넷 유튜브 밈인데요.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분이 그 김계란 씨라고 그 되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저희 운동할 때 바벨 바 있잖아요. 그 바벨 바가 한 20kg 되는데, 그 바벨 바에 얹은 원판에 대한 무게만 얘기를 하고, 그 바벨 그 원판에 대한 무게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것만 카운팅을 하니까, 그 바 무게는 조상님이 들어주시냐, 이런 그 우스갯소리를 가끔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따와서, 데이터는 신이 내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쌓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활용해서 제목을 약간 조금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고자 좀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U+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그 각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게 돼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왼쪽에 있는 경우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아이폰 프로 16이라는 단말기를 구매한 이벤트인데, 이벤트 이름도 제각각이고 그 어떤 단말기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데이터가 몇 개 안 돼서 엑셀 시트에서 확인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하루에도 몇천 개, 뭐 한 달이 되면은 뭐 몇십만 개 이렇게 적재가 되게 돼버리면, 사실 이거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 아마 데이터 뭐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못 쓰는 데이터라고 바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 U+처럼 GA 전사 표준이 있고, 그 전사 표준에 의거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쌓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데이터가 적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이름은 모두 다 purchase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단말기 이름은 모두 다 아이폰 16 프로.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는 아이폰을 처음에 I를 소문자로 넣고, 누구는 대문자로 넣고, 또 한 칸 띄고 P를 대문자로 넣고, 막 이렇게 본인들 맘대로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값으로 집어넣겠다, 우리는 한글로 아이폰 한 칸 띄고 16으로 넣겠다, 이런 규정까지 세밀하게 표준으로 제정을 해야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전처리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게 되고, 더 빠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럼 뭐 펄체이스는 뭐고, 그 뭐 단말기 이름 뭐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이벤트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 이벤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처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또 중복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최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저 최혜경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LG U+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CHO 부문의 AX 인재개발 담당이라는 부분에 속해 있어야 하고, 놀랍게도 지금 제 머리는 제 진짜 곱슬머리입니다. 이런 머리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야 하고요. 뭐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이런 특성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최혜경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듯이, 이벤트에도 이벤트 이름 그리고 키와 밸류가 쌍을 이루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그 한 구조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키의 이름과 그 밸류의 이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GA 전사 표준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그 표준에 의거해서 데이터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다 동일한 이벤트 이름과 동일한 그 단말 이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걸 실제로 개발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고객 그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측면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웹 같은 경우에는 그 HTML 소스 코드 안에 데이터 GTM으로 시작하는 어트리뷰트를 엘리먼트 안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중간에 한번 그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툴로 스크립트로 개발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기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그 모든 소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쌓이는 그 근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개발 쪽에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단말기 이름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요금제 이름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같은 값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데이터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게 그냥 보셨을 때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이를테면은 실제 그 고객들에게 보여질 UI 화면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UI 일부에다가 저런 식으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이벤트나 어떤 그 어트리뷰트 값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건 개발을 요청하는 문서이고요. 이대로 개발이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웹에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나는 요 영역, 이를테면은 저기 영화 포스터가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로 보고 싶어 라는 경우가 있고, 이 페이지 자체는 어떤 영화를 다루는 페이지야 가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뭐 A라는 요금제의 상세 페이지인데,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 요금제 변경 버튼을 고객이 눌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 요금제의 변경 버튼을 누른 페이지가 어떤 요금제 상세 페이지야 라는 것도 데이터상에선 당연히 알려줘야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웹 쪽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첫 번째, 제가 그 엘리먼트에 데이터 GTM 어트리뷰트를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어라는 값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레이어라는 값으로는 그 한 화면에서 변경되지 않는 값, 또는 그 전자상거래 이벤트 같은 것들, 이를테면 고객이 그 요금제를 변경합니다라는 그 전자상거래랑 관련된 이벤트 같은 것들, 그런 주요한 이벤트들을 발생시킬 때 데이터 레이어라는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좀 전송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취하고 있고요. 요거 말고도 안드로이드와 iOS 앱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개발 방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려나요? 이게 그 고객 대상으로 앱 운영하다 보면은 참 그래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랑 iOS 개발자가 저는 좀 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개발자가 틀릴 때 같이 틀리고 맞으면 같이 맞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문서가 두 벌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한쪽은 스위프트고 한쪽은 코틀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해요. 그리고 맡은 담당자도 사실은 두 명이니까요.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은 같이 틀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거를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잘 해주기만을 바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적재해 주세요라는 요청서가 나간 다음에는 검증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엑스코드, 그리고 그냥 일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띄워보면서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좀 거치게 되고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서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 잘못된 데이터가 꾸준히 적재되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AI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손으로 다 하나하나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고 쌓고자 하는 데이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AI가 직접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파이썬 코드 이런 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개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GA 데이터를 그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표준을 수립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다고 한다면, 요 다음부터는 실제 사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았으면 활용을 잘 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GA 기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개설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24년부터 25년까지 기초교육을 한 7번 정도 수행을 했고, 수강자는 한 30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NPS, 그 교육과정 만족도라고 하죠. 만족도는 현재 84% 정도를 그 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차수를 열 때마다 이번에는 몇 분이나 오실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많이 와주셔서 아직도 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좀 뜨겁구나 하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소규모로 더 데이터를 깊게 파는 그 멘토링적인 성격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교육 차수로는 24년, 25년, 2년 동안 해가지고 110여 회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만족도는 한 94% 정도. 왜 이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업무에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약간 좀 U+에만 있는 좀 재미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 GA 네트워킹 파티라는 걸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GA 구글 어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 모여서 각자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서로 밍글링도 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해서 총 3회 진행을 했고, 이렇게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하는 서비스들의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요번에는 특별히 그 질의응답을 미리 준비해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타임을 정해서 아무래도 그 어떤 모임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그때 참석해 주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요게 정보가 전달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의 분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GPT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GPTS를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런 거를 한 올해 7월 정도부터 회사 내부에 있는 그 관련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해서 함께 이걸 나눠 쓰고 있는 중이고요. 활용했을 때는 예시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분석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몰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엑셀 형식의 데이터나 아니면 그냥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만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원하는지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물어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 분석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GPT를 설계를 해가지고 요거를 활발하게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제가 교육이나 그 멘토링 같은 것들을 진행했을 때 사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했었는지에 대한 실제 활용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예, 그 아무래도 저희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마스킹 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왼쪽에 보는 것은 이제 퍼널 분석 보고서라고 말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고객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어느 단계에서 많이 이탈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이런 퍼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특정 서비스의 그 매일매일 또는 주 단위, 월 단위의 그 고객 트래픽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해서 그 해당 서비스에서는 뭐 주간 보고할 때나 월간 보고할 때 그럴 때마다 이 대시보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서비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좀 내비게이션해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최적화하면 좋을지를 그 GA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의 행동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고객들은 어디에서 왔고 그 마케팅 매체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요런 거는 정말로 실무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데이터죠. 요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한 사례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요거는 그 유플러스에서 유독이라고 하는 그 구독형 서비스가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과 함께 다른 어떤 상품을 뭐라고 해야 될까? 추가로 증정하는 그런 패키지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상품 패키지가 연령대나 그 성별대에 소구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메가커피가 최고예요. 올리브영 뭐 이런 거 다 줘도 쓸모없어요. 메가커피가 최고니까 그거 하나 알아가시고, 다음으로 요 데이터는 그 아까 보셨던 마케팅 데이터랑 유사한데요. 그 우리가 진행하는 광고 매체별의 그 특성이 어떤지를 보는 보고서가 하나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고객이 한국에 들어올 때 유심을 구매하거나 이심을 구매하는 사이트인데 국가별 그 사이트별로 고객의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별로 조금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치거나 약간 다른 좀 그 요금제를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같은 그런 액션 플랜을 만들어냈었던 데이터 분석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속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사실 이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AI가 잘 나간다고 한들 사람이 아직까지는 관여하는 영역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고객 행동을 잘 읽더라도 그 이전에 AI가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잘 예쁘게 그 마련을 잘 해주고 잘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간을 좀 마련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